안녕하세요. 술사TV 술사입니다. 이게 그 견적서 표지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금액이 11억 3,200으로 나와 있죠. 지난번 견적서는 8억 8,900이었습니다. 이 견적서는 지난번 거 대비 2억 4,300 더 비싼 견적서입니다. 일단 제가 이 견적서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견적서를 보시면 여기 공사명이 나와 있고 그리고 공사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금액은 11억 3,200만원. 이거 역시 부가세 별도죠. 그리고 여기는 시공회사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표지로 넘어가면 견적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견적 조건에는 견적 기준 그리고 특수 조건, 특수 조건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글자가 잘 보시려나? 자, 하겠습니다. 견적 기준에는 보면 견적 기준에는 2019년 10월 8일 접수한 도면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견적서를 받을 때 실제 시공 도면으로 견적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허가 도면 기준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 허가 도면은 아니었고 허가 도면에서 약간 디벨롭된 도면, 그러니까 시공 도면 거의 준 시공 도면 기준으로 견적을 받았습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7개월로 되어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조건에 보면 견적 외 별도, 그러니까 견적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추가 비용이 든다는 말이죠. 이런 항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견적 외 별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견적서에 공사 조건 모든 걸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민원 처리비 별도라고 나와 있죠.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변 민원들이 생깁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생길 때 대부분 비용이 듭니다. 그 비용을 부담을 누가 하느냐? 민원 처리비 별도, 즉 시공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주가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접대지 사전조사 비용 포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견적서에 보면 알겠지만 공사하기 전에 주변 건물에 대한 사전조사 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보통 건물들이 인접한 도심지, 인접 건물들이 많은 경우에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웃 건물들이 공사 때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 전에 사전에 주변 건물들에 대한 조사, 크랙이나 그리고 파손 여부들을 사전에 확인해서 그러한 피해들이 공사 전에 발생했는지 아니면 공사 도중에 발생했는지를 미리 조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으로 보면 준공 후 공사는 제외, 즉 준공하고 나서 건축주가 별도로 요구한 사항은 별도라는 말이고, 엘리베이터는 티센크루프 적용,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는 말입니다. 가구는 일반 시제품으로 견적함. 아시겠지만 가구는 그 브랜드나 그리고 그 스펙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구는 일반적인 비용, 이것도 상당히 좀 애매한 문구이긴 하지만 고가나 아주 저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가구 제품으로 넣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계공사에 보면 인입비 부담금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기, 수도 등에 대한 인입비는 별도이고 각종 분담금, 추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담금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별도라는 말이죠. 건축주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토목공사에 보면 견적 외 별도, 그러니까 여기 견적서에 나와 있는 토목공사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이므로 견적서에 모든 걸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 폐기물 출현 시 별도. 우리가 토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다 보면 흙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매설된 폐기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들은 별도 처리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설 폐기물 출현 시 별도라는 문구가 있는 겁니다. 사실 땅을 파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누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설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폐기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은 별도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복공판 별도라고 나와 있는데, 복공판은 지하 공사하기 위해 지상에 공사를 하기 위한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까는 철판입니다. 여기에는 이 시공사에서는 별도라고 표현을 했네요. CIP 공법으로 견적됨. 흙막이 공사 중 하나인 방법이 CIP인데 여기 견적세는 CIP 공법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전기공사에 보면 한전 인입 부담금 별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인입비 중에 하나고 별도라고 나와 있네요. 사전 사용 전 검사비 포함, 각종 분담금 별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견적 조건인데 시공사와 협의해서 견적 조건은 만들면 되고,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들을 건축주가 요구한 사항들이 있으면 견적 조건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음으로 원가 계산서입니다. 원가 계산서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해 드렸지만 공사할 때 발생하는 직접 공사비 외에 여러 가지 간접비를 포함시켜서 만든 내역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이면 총공사비 11억 3,200, 이것이 직접 공사비와 간접비 모두 포함한 실제 공사비가 되는 겁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순공사 원가라고 나와 있죠. 순공사 원가, 그리고 간접 공사비. 공사 원가 계산서도 시공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에 직접 재료비라고 나와 있죠.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란 공사할 때 드는 실제 투입되는 재료비 총계이고요. 여기는 5억 6,300이네요. 그리고 직접 노무비 2억 9,400. 이것이 공사할 때 드는 실제 노무비 전체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산출 경비, 이것도 실제 공사할 때 드는 경비 1억 2,500입니다. 요 세 가지 5억 6,300 그리고 2억 9,400, 1억 2,500, 이게 실제 직접 공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간접 공사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머지 간접 공사비는 여러 가지 산출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실제 비율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 노무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접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의 9%, 그러니까 직접 노무비 2억 9,400의 9%를 포함해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등은 보면 여기 구성 내역에 노무비의 4.05%, 노무비의 0.89%, 직접 노무비의 2.5% 이렇게 실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 비율을 다 넣은 겁니다. 비율을 다 넣어서 전체 공사비 11억 3,200만 원이 나온 거죠. 여기 있는 비율은 기본적으로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일부 시공회사에서 약간 조정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공정별 집계표를 보겠습니다. 공정별 집계표를 보면 여기 1, 2, 3, 4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여기 건물에서 지하 탑하기 공사가 해당됐고요. 건축공사는 우리 건물 기본적인 골격이랑 마감 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기계 설비 공사에는 여러 가지 배관, 그리고 배수 이런 공사들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설비공사는 여러 가지 전기설비공사는 전기 관련된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재료비 그리고 노무비, 경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가 5억 6,300 그리고 노무비가 2억 9,400 그리고 경비가 1억 2,500. 아까 이전에 보여준 공사 원가 계산서에 보시면 보이시나요? 재료비가 여기 5억 6,300 여기 직접 재료비 5억 6,300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무비가 2억 9,400 여기 직접 노무비가 2억 9,400 그리고 경비가 1억 2,500 여기도 산출 경비라고 해서 1억 2,500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공종별 직계표는 이렇게 전체 4가지 공종에 대해서 합계 금액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직계표가 나오는데 직계표는 아까 앞에서 보여준 4가지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설비공사 각 항목들 공사 비용을 나타낸 겁니다. 토목공사라고 나와 있죠. 토목공사 공사비를 보면 토목공사비는 8,835만 8,9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조금 전에 이전 장표에서 보여준 토목공사 여기 나와 있죠. 토목공사 전체 금액을 보면 똑같이 여기랑 8,835만 8,9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죠. 이 금액이 8,800만 원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직계표입니다. 토목공사에 보면 토공사, CIP 및 LW공사, 가시설공사, 자재대 및 손료, 부대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계표들은 시공회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그 견적서마다 그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견적서는 보시면 방금 토목공사에 다시 5가지 공사로 나와 있죠. 토공사, CIP, 그리고 5번 부대공사. 다시 여기 견적서에는 1번에 나와 있는 토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토공사. 토목공사에서 1번 토공사가 어떻게 나왔냐? 여기 2,200만 원 나와 있죠. 2,200만 원. 그리고 CIP는 500, 가시설 2,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다시 세부적으로 토공사 2,2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 다음 장으로 토공사 전체 합계가 2,2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앞뒤가 계속 연결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공사들에 대해서 합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토공사 나와 있죠. 가시설, 그리고 자재대, 그리고 부대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금까지 토목공사였고 이제는 건축공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건축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1번 공통가설공사에서부터 19번 지하 1층 및 2층 마감공사 19가지 항목들이 모여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가 건축공사비는 7억 9,200만 원이죠. 전체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7억 9,2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보시면 건축공사 항목 첫 번째 공통가설공사가 있습니다. 직계표에 공통가설공사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냐면 3,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3,7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냐? 뒤에 보시면 공통가설공사 전체 공사 금액이 3,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통가설공사 항목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울타리부터. 지난번에 제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타설이라고 나와 있죠. 전체 양은 468 세제곱미터, 우리가 보통 루베라고 하는데 4,468루베가 듭니다. 재료비는 빠져있고 노무비, 경비만 포함됐습니다. 여기가 없죠. 분명히 타설할 때 재료비가 들 건데 재료비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위쪽에 보면 레미콘이라는 자재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468루베 나와 있죠. 여기에는 노무비랑 경비가 없습니다. 대신 재료비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즉, 이 두 가지 항목을 같이 봐야지 뭐가 누락되는지 누락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머지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대부분의 공사 금액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는 있는데 경비는 다 빠져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 견적서를 받아보고 나서 시공회사랑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경비가 빠진 이유는. 여기서 경비가 빠진 이유는 여기 시공사에서는 견적을 할 때 경비는 나머지 부분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경비를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가 없는 게 아니고 경비는 다른 항목들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내부 마감 공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수정 공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부 인테리어 마감 공사라고 보면 되는데 항목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실제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전에 도면이랑 그리고 내역서를 정확하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호 공사가 나와 있습니다. 창호 공사는 브랜드에 따라서 공사 금액, 자재비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창호는 어떤 창호를 쓸지 정확하게 스펙을 결정을 하고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규격 안에는 스펙이 나와 있지 않은데 스펙북에 별도로 그 규격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역서는 전체 공사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표현한 자료입니다. 실제 샘플을 보여드렸는데 시공회사마다 이러한 양식들이나 이러한 그 방식들, 표현 방식들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건축주는 한 번쯤 견적회사와 견적을 제출한 담당자와 상세하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누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사항들이 포함됐는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번 서울 다가구 주택에 대한 다른 견적서 하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